다시 화면 보도록 할게요. 롬복이 적용이 잘 됐나 안 됐나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이건 여러분들도 똑같이 진행을 해 보셔야 됩니다. 데모라고 하는 프로젝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알파벳 M 써있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우리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우리가 처음에 그레들이랑 메이븐 중에서 메이븐을 선택했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은 메이븐 프로젝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M이라고 알파벳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열었을 때 src main java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패키지까지 열어보시면 우리는 클래스를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데 이미 클래스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녀석들은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입니다. 우리가 이 녀석들을 건드려도 될까요? 보통 이렇게 그냥 제공해주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실제로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롬복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클래스 파일을 분리하기 전에 맨 처음에 베이직 아티클 할 때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같은 거를 그냥 메인 클래스 밑에다가 만들었었죠. 지금 그런 거 할 겁니다. 클래스 아티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녀석을 잠깐 켜 놓을게요. 이걸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 게 있어서.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변수 한 2개 정도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변수가 필요한 걸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아웃라인 쪽을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파일에 클래스나 변수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요. 보이실까요? 지금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만큼의 코드를 주석을 걸 건데 주석을 걸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어디 갔어요 여기? 없어졌죠? 인식하지 못하는 코드가 됐으니까 얘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석을 풀면 클래스가 아티클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 그 안에 id랑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고 그 변수들이 어떤 타입인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클래스 파일에 갖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나 이런 녀석들이 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이 탭을 열어놓으면 이 안에서 다 확인이 가능해요. 평상시엔 우리가 이걸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눈으로 다 보이니까 딱히 얘를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롬복이라고 하는 녀석은 눈에 안 보이는데 가능하게끔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켜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얘를 켜놓으시면 좋고 윈도우의 쇼 뷰에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를 켜놓고 저처럼 보시면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롬복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지 않고 getter setter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하는 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이클립스도 마찬가지, STS도 마찬가지 이 getter set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약간 일련의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그 기능을 통해서 get 메서드와 set 메서드를 만든 겁니다. 변수 하나당 get 하나, set 하나 해서 2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get set 해서 총 4개의 메서드가 지금 제작이 됐는데 이쪽 아웃라인에 보시면 get id, set id, get title, set title 그래서 메서드 4개가 추가된 상태 보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타이핑을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선택해서 만들 수 있게 제공해주는 기능인 거고 롬복이라고 하는 녀석은 애초에 얘도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 클릭조차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getter setter를 만든다라는 게 실제로 메서드가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변수가 지금은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지 변수가 한 30개 된대요. 그럼 이거 만들어 놓으면 진짜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실제로 코드가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메서드 하나당 3줄씩은 먹고 있잖아요. 30개면 총 90줄, 거의 100줄 가까이가 이만큼이 추가가 되는 건데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롬복을 쓰면 애초에 얘가 없어도 돼요. 자, 롬복 어떻게 쓰냐? 이쪽 클래스의 위에다가
골뱅이 데이터라고 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세요. 골뱅이 데이터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라고 하시면 여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롬복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녀석을 눌러줄 거예요. 엔터. 자, 그리고 아웃라인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뭐가 많이 생겼죠? 지금 사실상 코드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한 줄 추가됐는데 여기에 지금 아웃라인에는 getID, getTitle, setID, setTitle 일단 getter, setter 메서드 4가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뭐 equals, can equal, 뭐 해시코드, toString, article 얘는 뭐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클래스 이름이 아티클인데 아티클 소괄호 열고 닫고 이거 뭐겠어요? 이거 기본 생성자죠? 이 클래스에 대한 기본 생성자까지 아웃라인에 드러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거 어노테이션 하나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 골뱅이 데이터를 달았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아웃라인에 이런 애들이 나온다면 롬복 적용이 잘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달았는데 임포트도 가능하고 달아서 컨트롤 스페이스로 얘가 나왔고 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런 게 안 뜬다. 저장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럼 롬복 적용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그 STS를 등록하는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STS 재부팅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잘 나왔다면 얘는 이제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였으니까 제거를 그냥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임포트 정리까지 왜냐면 롬복 임포트가 돼 있던 거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정리까지 한번 해주시고 아웃라인은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사용할 롬복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처음 설치했고 세팅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것까지 테스트를 완료하면 이제 이 STS 안에서 우리가 롬복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방금 전에 우리가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파일 안에서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얘는 사실상 건드릴 필요가 없는 애라 그랬죠. 자, 간단하게 구조를 좀 봐볼까요?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골뱅이가 달려있으니까 얘도 어노테이션입니다. 이러한 어노테이션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왜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냐면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데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데모라는 글자는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을 예를 들어 테스트로 만들었으면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 이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 안에 뭐 있어요 지금? 이 클래스 안에? 이거 뭐예요? 이거 메인 메서드 아닌가요? 그죠?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그리고 JDBC 아티클 매니저 때는 이 메인 메서드를 썼었죠.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썼나요? 그땐 메인 메서드를 쓴 적이 없어요. 우리 그냥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썼지 메인 메서드를 따로 만든 적이 없는데 얘는 메인 메서드가 있네요. 그죠? 자, 이 스프링부트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런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얘가 실행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자바 파일 프로젝트 안에서 실행되는 파일은 누구다? 메인 메서드다. 그래서 우리가 우클릭을 통해 런에즈를 가봐도 메인 메서드가 없으면 런 어플리케이션이 없었죠. 여긴 지금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근데 이 녀석 메인 메서드가 있으니까 자바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할 수가 있네요. 메인 메서드 실제로 이 녀석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고 얘로 인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앞으로 이 src 메인 자바라고 하는 이 해당 패키지 안에 이쪽 안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클래스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건데 그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들의 위상이 적어도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com.koreait라는 패키지에 만들 거고요. 데모 어플리케이션은 koreait.demo라고 하는 패키지 안쪽에 있죠. 그럼 테스트가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보다 위상이 어디 있는 거예요? 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더 파고 들어오기 전에 있는 거니까. 자,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열심히 코드를 작성해요. 실질적으로 얘가 실행되는 건데 이 녀석은 얘보다 위에 있네요? 정상적으로 읽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 클래스들은 이 녀석보다 더 아래쪽에, 더 안쪽에 위치를 시킬 거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테스트는 지울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다라고 하면 이 데모의 안쪽에다가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만들 거다. 그러면 데모 어플리케이션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서블릿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면 돼요, 얘도. 데모 어플리케이션도 실제로 우리가 건드릴 건 없어요. 그냥 얘보다 더 밑에다가 만들면 되는 거지 얘를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럼 자바 코드를 만드는 건 설명을 드렸고, 여기 src 메인의 리소시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또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미 폴더가 두 개 만들어져 있고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녀석도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는데 얘는 뜻이 뭐겠어요? 스태틱? 여러분들이 아는 스태틱 뜻이 뭐죠? 정적 아니었나요? 정적? 우리 자바에서도 스태틱 메서드 이런 거 있으니까 스태틱 정적이에요. 여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태틱 이건 뭐냐? 정적인 파일들을 보관하라 라고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적인 파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CSS 같은 거, 이거 정적이지 않나요? CSS 안에서 우리가 막 변수 만들어서 상황에 따라 다른 값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나요? 없었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CSS 안에서도 변수 같은 걸 만들 수 있고요.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실제로 CSS 파일은 그렇게 만들어도 정적 파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정적 파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 정적 파일이에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 그냥 박혀 있으면 되는 거, 이런 파일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이 폴더 안에다가 나중에 이런 파일들을 넣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넣을 것이다.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진짜 템플릿을 보관할 수 있는 폴더인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이 템플릿 폴더를 쓸 일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밑에 application.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자, 우리 가장 최근에 JSP 아티클 매니저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URL이나 뭐 드라이버 네임이나 유저 정보 같은 것들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던 거를 파일 하나 빼서 만들었었죠. 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한쪽에 빼놨었어요. 근데 그렇게 빼놓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개발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랑 운영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건데 그 다른 것들을 그때그때 찾아가서 다 바꿔주다가는 분명히 실수를 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하나를 잘못 입력해 놓으면 전혀 다른 데이터가 화면에 노출될 거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설정 파일을 하나 놓고 관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설정 파일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기본 제공받는 게 없어서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실제로 설정 파일이 따로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 설정 파일이에요. 근데 이 설정 파일은 DB 관련된 내용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설정을 이 파일 안에 다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application.properties 열어보시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처음 프로젝트 만들어서 설정해 놓을 게 없으니까. 여긴 이제 우리가 채워나가면 돼요. 근데 보시면 지금 application.properties죠. .properties면 이 application이라고 하는 이 파일의 확장자가 properties인 거예요. 점 시켰으니까 우리가 main. 자바 하면 이 main이라고 하는 파일의 확장자가 자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처럼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확장자가 잡혀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확장자를 바꿔서 쓸 겁니다. 이 프로퍼티스를 그냥 써도 돼요.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꿀 거예요. 왜냐면 이 프로퍼티스보다 우리 이제 YML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건데 얘가 조금 더 설정에 대한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가독성도 가독성이고 얘랑 설정하는 방식이 아주 살짝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이 할 겁니다. 이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녀석 클릭하고 F2 눌러보시면 이 녀석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리네임 리소스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프로퍼티스 부분을 이 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YML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OK. 자, 이렇게 바꿔주면요. 여기 보이실까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근 윗부분을 보시면 원래는 없던 Y라는 알파벳이 생겼어요. 보이실까요? 이거 야물 파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력한 이 YML이라고 하는 이 확장자는 야물 파일이라고 합니다. 야물. 그래서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확장자가 아니라 야물로 확장자를 바꿨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야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YML로 쓰기도 하고 YAML로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방식이 있지만 우리는 이거 가지고 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시면 이 이가브 프레임워크에서 만드는 메이븐 프로젝트도 비슷하게 설정 파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은 요즘에 나오는 스프링부트 버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제가 안 써봐서 모르지만 예전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가브에서는. 걔는 글로벌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 파일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결국 설정 파일 안에서 설정하는 내용이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한테 뭐 DB 관련된 접속 정보나 뭐 아니면은 서버에 관련된 정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 설정 파일 안에다가 변수 만들듯이 뭔가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녀석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코드 곳곳에서 그냥 불러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설정 파일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제 이름 바꿔놓고 일단 꺼놓을 거고. 자, 그러면 이 밑에 SRC 테스트 얘는요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웹 개발을 진행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 코드랑 똑같은 형태로 코드를 한 번 더 작성을 해서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이 테스트를 돌렸어야 돼요. 항상 개발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테스트를 돌려놓고 문제가 없으면 실제로 웹에서 띄워보는 형태로 개발을 한번 중간에 검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너무 시간 낭비기도 하고 여기서 테스트로 돌려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냥 콘솔에 문제 없다 이런 거 띄우는 걸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큰 의미가 없어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뭐 JUnit이라고 하는 이러한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사용을 했었다. 그냥 이 정도만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을 거니까 얘는 그냥 없는 파일 취급하셔도 됩니다. 없는 폴더 취급을.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쭉 넘어올 거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녀석은 애초에 접근 금지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녀석을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타겟이라는 폴더, 이 폴더도 우리는 신경을 전혀 안 쓸 거니까 없는 셈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src
얘는 JSP 같은 거 들어간다라고 했죠? 보시면 메인, 웹앱까지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이 웹앱까지 되어 있는 형태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비슷한 형태를 봤었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의존성 주입 말씀드릴 때 나왔던 폼.xml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메이븐 프로젝트, 이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메이븐 프로젝트부터는 이 폼 관리를 되게 잘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녀석들, 바깥에서 불러와야 되거나 설치를 했어야 되는 녀석들은 다 이제 이거 가지고 관리를 할 거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의할 거 몇 가지만 잘 주의를 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없으니까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얘를 열었을 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여기에 있는 이걸 누르시면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 줄 떠 있는 거는 일단은 무시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뭔가 작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이것저것 많이 쓰여져 있죠. 자, 프로젝트 이름, 그룹 아이디라고 하는 녀석과 뭐 아티팩트 아이디, 그리고 패키징, 프로젝트 이름, 이거 우리가 언제 설정한 거예요? 맨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다 설정했던 거죠.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스프링 부트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할 거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다운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데 이것만 바꿔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dependencies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dependency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가 세트고요. 이렇게가 세트고요. 이런 식으로 세트가 다 짝꿍이 지어져 있는 건데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XML 파일 자체를 처음 써보죠.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딱히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form.xml이라는 이 XML 확장자는요. 이 파일 내부에서 태그 형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다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래서 dependencies라고 하는 얘는 dependency들을 보관하는 태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dependency를 이 dependency라고 하는 태그들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얘는 기본으로 딸려오는 거고요. 이 녀석은 누구예요, 이거? 롬복이죠. 우리가 이거 추가하겠다라고 아까 골라놨잖아요. 그래서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그냥 딸려온 거예요. 이거 스프링부트 스타터 톰캣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스프링부트 프로젝트에서부터는 우리 외부에서 설치하고 사용했던 이 톰캣 있죠. 얘 안 쓸 거예요. 스프링부트부터는 얘가 제공하는 내장 톰캣을 그냥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서버는 이제는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서버 대신에 우리가 어떤 걸 열어놓을 거냐면 자, 윈도우 쇼뷰 여기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없어서 아더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높은 확률로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자, 아더로 가시고요. 여기서 부트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 녀석을 찾아줄 겁니다. 선택해주고 오픈 눌러주시면 저는 여기에 떴는데 다른 데에 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다 놓고 쓸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톰캣을 다루는 그 메뉴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데모라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놨죠. 이미 얘는 이 데모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기 위한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를 만들면 알아서 내장 톰캣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을 켰다 껐다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웹서버를 구동할 수가 있다. 막 톰캣 설치하고 프로젝트 입력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 스프링부트 정말 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폼에 우리가 필요한 디펜던시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나 이런 거 추가할래 라고 롬복 골랐던 것처럼 추가를 하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추가할 게 아니라 그런 모양에서 추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깥에서 실제로 검색하고 찾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제가 여기다가 불러와서 쓰고 싶다, 여기다 불러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버전 찾아 들어간 다음에 여기 우리는 원래 여기서 자르 파일 이거 눌러서 설치를 했었죠. 근데 이거 말고요, 이제는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메이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이븐 프로젝트에서 가져다 쓸 때 이거 가져다 써라 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을 그대로 클릭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그냥 코드로 와서 home.xml 안쪽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줄바꿈 들여쓰기는 당연히 맞춰주셔야 깔끔하겠죠.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면 이 우측 아래에서 얘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리고 인식시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 뭐냐, 우리가 가져온 건 디펜더 C죠. 한 덩어리를 가져왔죠. 이 녀석의 바깥에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를 여기다가 놓을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놨대요.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디펜던시들을 디펜던시스 안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는 태그,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빼먹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져와서 쓰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문제 없는 것들을 잘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구글링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얘가 에러가 나고 있는 거는 이거 잠시만요. 이건 저도 잠깐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폼.xml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 기본적인 구조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이 53분 또 애매하군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하죠. 지금 2교시 영상도 바로 필요하실까요? 그러면 지금 먼저 올려드리고, 괜찮으시면 3교시 영상이랑 합쳐서 올릴 건데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